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를 받은 한국외대 이태영입니다. 저희 1-3 과제에서는 권역별 초미세먼지의 국내의 특성 및 물리화학적 특성이나 발생 기작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보이시죠? 예. 연구의 필요성은 잘 아시겠지만 미세먼지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그런 문제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역별로의 특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어떤 현황이며 어떤 현상 규명이며 어떤 발생 기장이 있는지를 규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연구의 구성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년, 2차년, 3차년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이 대기환경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앞에 네 가지의 어떤 국지적인 어떤 상황들이나 권역 이동이라든가 국외 유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우심 지역인 남부권에 이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심 지역의 또 현황을 파악하는 걸로 저희가 이제 결과들을 종합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1-1 과제나 4-1 과제에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좀 이렇게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진의 연구 추이 체계를 보시면 6개 기관들이 모여서 같이 하고 있고요. 1세부부터 5세부까지 있으면서 각 권역별로 책임 연구원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는 2021년 1월 달에 측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차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21년에 5월, 6월, 그 다음에 10월, 11월에 측정이 있었습니다. 10월, 11월은 GMAP 시작이라는 항공관측과 공동 연구를 추진을 했었고요. 3차년도에는 2022년 이제 2월, 3월 지금 한창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6월 달에 다시 이제 GMAP 시작이라는 국제 공동 연구가 있는데, 공동 연구랑 같이 시간을 맞춰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같이 쉐어를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보려고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측정 시기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1차년, 2차년, 3차년도에 보시면 올해 2022년에 2, 3월에 측정 시기를 선택한 이유는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2, 3월에 어떤 데이터들을 확보를 하고 거의 그 계절별로의 어떤 데이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장소는 각각의 수도권, 그 각각의 그 연구 책임자분들이 그 가장 적당한 장소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장비들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장비들 중에서도 공통적인 데이터들을 같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공통적인 항목들을 측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디자인을 해서 날짜를 맞춘 다음에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2차년도 주요 연구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5개 권역이 있는데요. 강원도,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결과들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수도권을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면 수도권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분석의 툴들이 결국은 이제 강원권이나 중부권, 동남권에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권역별로 똑같은 툴을 가지고 서로 상대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권역 간의 이동 같은 경우들을 저희가 이제 그 귀작이라든가 그다음 권역별의 이동들을 이제 분석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남부권 같은 경우는 이번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남부권에 이제 우심 지역이 있습니다. 여수라든가 광양이라든가 우심 지역에 좀 특이한 상황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권역별에서 약간 좀 이렇게 동떨어져 있긴 하지만 우심 지역으로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측정한 자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사업단을 통해서 나온 자료들을 조금 보여드리고 앞으로 우심 지역에 대한 관심들을 갖다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가스상의 전구 물질입니다. 수도권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은 경기권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 용인 캠퍼스에서 측정을 했고요. 용인 캠퍼스는 서울 지역의 풍화 지역으로서 이제 데이터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용인 지역의 이제 어떤 그 경기 지역의 어떤 에어 퀄리티에 대해서도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것은 대부분의 가스상의 전구 물질들이 농도가 높다는 거하고, 이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NO2하고 낙스의 비율인데, 원래 낙스라고 하면 NO하고 NO2를 같이 합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들이 이제 NO로 배출이 돼서 NO2로 전환이 되면 그
그 NO2가 다시 HNO3로 가서 암모니아랑 결합해서 질산염을 만드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낙스 안에 NO하고 NO2의 비율이 어떻게 차지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대기 중에 이제 대부분들이 도로변에서 이제 낙스의 이미션을 보면 NO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미 풍화 지역 저희 경기권에는 NO2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HNO3를 만들어서 질산염을 만들 수 있는 전구 물질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측정 기간 동안에 케미컬에 대한 컴포지션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보시면은 많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50% 정도가 오게닉을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50% 나머지 50% 중에 황산염과 질산염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케미컬 관점에서 봤을 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50%에 해당되는 오게닉 유기성 물질들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얘네들을 농도 대비 어떤 물질들이 어떻게 중요한 롤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저농도에서는 오게닉 물질들, 유기성 물질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농도가 높아지는 중간 부분에서는 유기성 물질들이 줄어들면서 질산염들이 상대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황산염 같은 경우는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고농도의 사례가 나왔을 경우에는 질산염이 그 고농도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농도 사례로 들어갈 때는 질산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작업들은 아마 나중에 권역별로 수도권이라든가 경기권, 뭐 중부권, 남부권에도 적용을 시켜서 그 지역의 상황은 어떤 것인지 비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질산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질산염을 만드는 HNO3와 암모니아의 두 가지의 어떤 조합인데요.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HNO3와 암모니아가 결합해서 질산염을 만들고 있는데 과연 질산염 중에 HNO3를 컨트롤 해야 될 것인지 암모니아를 컨트롤할 것인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서 암모니아가 리미테이션인지 HNO3가 리미테이션인지 그 지역에서는 수도권에 저희가 HNO3 데이터가 있고 암모니아 데이터가 있어서 플랫을 해보면 대부분들이 이제 암모니아 리미테이션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암모니아가 굉장히 리치한 어떤 케이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저희 수도권의 경기권에서는 암모니아 리미테이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컨트롤해야 질산염이 감소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모든 권역별에 적용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권역별로 이게 암모니아 리미테이션인지 HNO3 리미테이션인지 반드시 따져서 얘네들 질산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부터 공략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것들이 이제 결과의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유기물질을 보게 되면 유기물질을 PMF를 통해서 저희가 유기물질 중에 1차로 발생되는 POA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SOA가 얼마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POA가 많다고 그러면은 근데 1차적으로 배출된 유기물질들을 억제하면 되는데 SOA가 많다고 그러면은 그 유기물질이 대기 중에서 생성될 수 있는 가스상의 전구물질 VOC를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결과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풍화 지역의 경기권을 보시면 SOA가 거의 80%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발생되는 유기물질은 거의 없고요. 2차적으로 발생되는 유기물질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OC를 컨트롤해야 되고 VOC에 대한 정보들을 얻어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3차년 측정에서는 VOC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VOC가 어떤 항목으로 얼마큼 있는지 현황들을 좀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VOC SOA 중에서 SVOA하고 LVOA가 있는데 LVOA 같은 경우는 레스 볼라타일한 거고 이거는 세미 볼라타일한 겁니다. 그래서 레스 볼라타일한 거는 바로 생성된 것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에이징이 됐기보다는 에이징이 많이 돼서 사실상 세미 볼라타일한 것보다 에이징이 많이 된 VOC들이 SOA가 많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장거리 이동이나 국내 정체 현상이 일어났을 때 현상들에 있어서 케미컬 컴포지션이 어떻게 틀려지느냐라는 것들의 부분에 대해서도 어드레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정한 기간 동안에 장거리 이동이 있을 때와 국내 정체가 있을 때를 이렇게 구분해서 케미컬 컴포지션이 어떻게 틀린지를 이제 보시면 장거리 이동이 있을 때하고는 거의 비슷하고요. 오게닉이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질산염이나 황산염 이런 것들이 공이 넘어오는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국내 영양, 그러니까 국내에서 정체하고 있을 때는 물론 정체하면서 매스가 늘어나면서 질산염들이 주도를 하곤 하지만은 처음에는 사실상 이제 오게닉이 점점 에이징이 되면서 매스가 늘어나면서 오게닉이 조금씩 늘어나는 현상들도 보인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런 툴들은 이제 권역적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별에 다 적용이 돼서 서로 비교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남부권의 광양을 좀 보는 것이 이제 재밌는데요. 광양하고 여수를 측정을 이제 남부권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심 지역입니다. 우심 지역의 데이터가 사실상 거기에 이제 소스원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권역별로는 측정소가 있기 때문에 측정을 하는데 우심 지역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측정한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심 지역의 그 남부권의 광양을 보시면은 뭐 PM이라든가 CO 이런 전구 물질들을 측정을 했었고요. 농도들에 대한 현황들이 쭉 나오고요. 이것들은 이렇게 측정을 했다라고 보여드리는 거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겨울철 광양을 보시면 이걸 PMF를 통해서 발생지의 기여도를 추정을 한 것인데 소스가 세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소스가 광양항, 그 다음에 소스 두 번째가 타 권역에서 유입되는 양, 그 다음에 소스 3는 사실상 이제 제철 단지에서 직접적으로 배출돼서 영향을 받는 그런 소스 3인데 보시면은 그 바람의 장이 직접적으로 제철에서 사이트로 불어오는 그런 시점이 되면 이 제철에서의 영향들이 거의 50%가 넘게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제철이 그 지역 내에 줄 수 있는 최대 영향이 50%가 넘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수 지역인데 여름철의 여수 지역은요, 한 가지 특징적인 것들은 지금 계속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많은 데이터 양들을 한꺼번에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저희가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클로로포름입니다. 클로로포름이 생각보다 많은 양이 검출이 됐고요. 남부권에서 이제 목포대 기배 배민석 교수님이 이제 연구 책임자로 이 과제를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클로로포름과 톨루안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같은 소스다라는 것들을 좀 인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클로로포름이 왜 이렇게 높은지, 그 다음에 클로로포름에 대한 소스원이 어딘지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툴들이나 다른 데이터들의 조합을 가지고 저희가 그 소스원들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거 이외에 다른 VOC의 농도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데이터를 공개하기가 좀 힘들고 힘든 것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조금 보여주기가 조금 아직까지 컨펌을 하기에는 좀 이르고요. 나중에 이제 보고서라든가 다음 이제 공유회 때 이제 정식으로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하고 남부권에 대한 자료가 같이 있기 때문에 다른 권역별과 남부권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의 전체적인 농도와 그 다음에 농도의 차이가 이렇고, 그 다음에 케미컬 컴포지션이 이렇게 좀 틀리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기입자의 산화도, 얘네들이 유기입자가 맨 처음에 C하고 H로 나와서 얘네들이 옥시전이 붙으면서 산화가 되는데 산화도가 좀 많이 틀리다. 남부권 같은 경우는 산화도가 약간 좀 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수도권에서는 산화도가 좀 많이 에이징이 된 맞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질산염을 봤을 때는 남부권 같은 경우는 SO2 이미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황산염의 산성도를 보더라도 사실상 이렇게 여기 밑에 부분에 이렇게 있는 것들이 이제 중화가 많이 돼 있는 부분들인데 중화가 덜 돼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암모니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중화가 덜 돼 있기도 하고 SO2가 많이 이미션이 되기 때문에 중화가 덜 돼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황산염과 질산염이 공존을 하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거의 질산염만
포메이션을 하게 된다라는 것들이 이 수도권하고 남부권의 측정 결과의 비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2차년도의 연구 실적 성과는요, 뭐 저희를 비롯해서 모든 연구진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연구 실적 성과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1년밖에 되진 않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실적들이 나오고요. 공동 연구도 1회 정도가 있고 요번에 2회 2번 정도, 한 번 더 해서 2회 정도의 디자인이 돼 있고요. 포스터 발표는 한 8건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수상 실적 같은 경우는 한 건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표면화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뭐 SCI 논문 2편, SCI급 논문이 4편이 있고요. 근데 SCI 논문 2편이 좀 리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문 논문 같은 경우는 4편 정도가 있어서 그 어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손에 잡히는 그런 실적들은 이런 논문 실적들은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연구 실적에 대한 사업단에서 요청을 하거나 저희가 제시를 했던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에 대한 연구 실적을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좀 있고요. 3차년도 계획은 2월, 3월 지금 현재 측정 중입니다. 지금까지도 가열차게 측정을 해왔지만 또 2, 3월에 또 더 가열차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월, 6월 달에는 공동 연구가 있고요. 5월, 6월 달에 선정한 이유는 타과제 공동 연구도 있지만 2016년 코러스 AQ 기간의 측정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1, 2차년도에 본 사업에서 측정한 기간의 반복적인 계절이기 때문에 그 상황의 변화량을 좀 보기 위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3차년도에는 이제 그 6월 달에 과제가 종료가 되면 1차년, 2차년, 3차년 결과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종합적인 미세먼지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을 하고 상호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권역발의 이동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할 예정이고요. 뭐 PMF 툴이라든가 PSCF 툴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 옥시데이션 플로우 리액터 챔버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유기 쪽에 대한 오염도 특성들을 분석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간의 배출원 이동 영향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강원도의 이제 곽경환 교수님이 이제 대기과학 쪽에서 쓰고 있는 툴들을 사용을 해서 그 권역별의 이동 관계들을 이제 측정하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부권에는 우심 지역은 계속적으로 측정을 해서 데이터들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